이제 입원하면은 뭐 맛있는 거 못 먹고 맨날 병원 밥만 먹을 거고, 그때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. 입원 수속할 때는 좀 유명한 중국집 가서 이제 짜장면 먹고, 이제 입원하기 전에도 뭐 또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. 이제 입원을 했어요. 제가 말했듯이 토요일에 입원인데 화요일에 수술이란 말이야. 그러면 토, 일, 월 3일이 비잖아요. 이 3일 동안 계속 검사를 해요. 왜냐면 수술하는 거는 엄청 큰 수술이니까 뭐 알러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막,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해요. MRI든 CT든 엑스레이든 뭐 찍을 수 있는 것도 다 찍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. 그래서 열심히 3일 동안 검사를 받고, 이제 제가 화요일 아침 7시인가? 그때 수술이었거든요. 수술하면은 그 전 한 8시간인가 동안 물을 마시면 안 돼요. 저는 또 물 안 마시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, 왜냐면 그 전에 많이 마셔놓으면 되니까. 이제 잠을 잤죠. 근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왜냐면 제 인생의 첫 수술이고 막 엄청 큰 수술이니까. 이제 그래서 거의 밤잠을 설치고, 병원이다 보니까 밤에도 계속 간호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분들 케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. 그런 인기척만 나도 계속 바로 깨고, 왜냐면 나 데리러 온 줄 알고. 그러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7시 수술이니까 한 5시 반인가? 6시인가에 끌려간단 말이에요.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. 근데도 한 새벽 4시인가?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너무 잠이 안 오고 막 뭔가 너무 떨리니까 뜬 눈으로 누워 있었는데, 그러다가 결국에 시간이 됐어요. 막 침대 옮겨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데리러 온 거죠. 코로나 때문에 수술을 하러 갈 때도 마스크를 끼고 가야 돼요. 그래서 마스크를 딱 끼고 이렇게 누워 있었죠. 신기한 게 그 침대 그대로 데려가요.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병원이 크니까 막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막, 그리고 전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뭐 형광등 지나가는 건 보이고, 이제 딱 수술 전 대기실에 저의 침대를 놔뒀죠. 이제 또 다시 화장을 좀 해볼게요. 이 클리오 샤프소 심플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. 오늘은 이렇게 좀 올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 전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어요. 근데 진짜 수술실이 정말 그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막 삐까뻔쩍한 진짜 그런 수술실인 거예요. 지금 내가 2020년이 아니라 한 50년에 온 거고, 막 투명 스크린이라 해야 되나? 거기다가 막 다 띄워놓고 저의 엑스레이 사진이나 그런 거를 완전 최첨단, 막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눈알말 굴리면서 구경을 했죠. 근데 저는 수술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 5명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의 한 10명? 진짜 엄청 갑자기 많이 오시는 거예요. 막 나 수술하는구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그러고 이제 대망의 제가 전신 마취를 하니까 산소 공급기를 이렇게 딱 하고 1부터 10까지 세라고 하세요. 저도 또 나는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? 하면서 1, 2 했는데 진짜 기억이 없어요. 저는 사실 그 전신 마취하면은 꿈나라를 여행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 살짝 깨서 다시 마취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,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필름 끊긴 것처럼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. 그 이후로 눈 떠보니까 수술 후 대기실이었나? 그 마취 기운 때문에 계속 자요. 그냥 계속 자요. 막 뭐 아프고 그런 것도 안 느껴지고, 이제 저의 병실에 다시 도착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, 이게 수면 마취를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수술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막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오고 숨소리로 대화를 한다 해나? 막 약간 이렇게 너무 신기한 게 말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막 엄마한테 나 추워. 당일에는 마취 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. 그냥 거의 계속 자요. 아픈 그 느낌도 거의 없어요. 척추 수술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. 정말 아예 못 움직이거든요. 이제 이 진한 색깔로 블렌딩을 좀 시켜줄게요. 수술은 아마 한 4시간? 3시간? 이게 거의 어린 여자애들이 많이 걸린다 했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중학생,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생 때 수술을 해서 제가 진짜 제일 늦게 한 케이스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저는 성장기도 끝났으니까 좀 몸이 굳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했어요. 몸이 좀 굳어서 이거를 아예 일자로 필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. 아침이 되고. 근데 또 저는 못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계속 누워있어야 돼요.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냥 왜냐면 완전 척추를 수술한 거기 때문에.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면 마취를 했으니까 이 폐 안에 마취 그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숨 쉬는 거를 계속 연습해야지, 안 그러면은 아마 열이 오를 수 있다 했나? 그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매일 밤마다 열을 쟀거든요. 간호사 언니가 오셔가지고 만약에 열이 오르면 코로나 검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그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, 이 수술한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. 근데 제가 말했듯이 다시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. 호흡 연습하는 기구가, 그래서 그걸로 호흡 연습하고, 그래서 다행히 좀 괜찮아져가지고 코로나 검사는 다행히 2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진짜 이틀인가? 3일까지 저는 힘도 안 아프고 그냥 아픈 게 거의 없었어요. 이게 4일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니까 막 진짜 너무 쑤시는 거예요. 온몸이 너무 쑤시고, 한 4일인가 지나면 앉는 걸 연습해요.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밥도 먹고, 이제 앉는 걸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서서 걸어다니는 걸 연습해요. 이 위에 이 에뛰드 가운데에 포인트를 줄게요. 이거 완전 이런 차가운 그 색이라서
이제 걷는 것도 뭐 잡고 걷는 게 있어요. 제가 좀 늦게 수술한 거고 많이 못 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휜 거를 피니까 키가 당연히 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수술하기 전에가 168이었는데 수술한 다음에 172 그 정도까지 컸단 말이에요.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막 처음에 막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. 근데 원래 그 어지러운 게 당연하대요. 근데 또 걸으면은 거의 그 다음 날인가? 바로 퇴원을 해도 되거든요. 심지어 저는 아프지도 않고 잘 걸어 다니고 회복이 빠른 편이어서 더 빨리 퇴원을 했어요. 아마 9주 토요일인가? 바로 일주일 만에 진짜 칼퇴원을 했죠. 걷는 건 그렇게 오래 걸을 수 없어요. 왜냐면 좀만 걸어도 어지러워요. 이제 집에 갈 때도 엄마 차 타고 가는데 저는 당연히 못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앉을 수는 있는데 좀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막 진짜 어지러워요. 계속 누워서 가고 집에 와서도 막 제가 치킨 진짜 좋아해서 치킨을 시켜줬는데 원래도 제가 여름이 되면은 입맛이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심지어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더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. 입맛이 진짜 아예 없어졌어요. 그 치킨도 거의 한 2조각 먹었나? 그러고 안 먹고 맞아. 그리고 퇴원할 때 눈통제를 처방을 해줘서 아프면 아침에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땐 안 아팠는데 퇴원하고 아파서 매일 약 먹고 저는 거의 한 2주? 2주 동안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아파서 괜찮았어요. 진짜 막 뒤질 것 같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참을 수 있을 만큼 아픈데 이제 또 걷는 걸 또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한 달인가? 그때 동안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밖에 그냥 걸어 다녔어요. 1시간만 걸어도 막 진짜 너무 어지럽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동강에서 방학이었는데도 친구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그렇게 있었죠. 이게 누워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앉아있을 수 있는데 앉아있으면 거의 30분만 돼도 너무 몸이 피곤하고 너무 아파요. 그래서 계속 누워있어야 돼요.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실밥을 풀어야 되는데 퇴원하고 2주 뒤인가에 가가지고 실밥을 풀었어요. 실밥 푸는 거는 등 일자로 다 한다 했잖아요. 당연히 마취 없이 그냥 풀거든요. 막 어떤 부분은 느낌 1도 안 나고 진짜 1도 안 아픈데 어떤 부분은 진짜 그 살 꼬맹 그 실을 푸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. 막 금방 끝나니까 괜찮았어요. 참을만 했어요.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. 저 이거 힙핀 했어요. 그러고 이제 한 달 뒤에 병원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. 전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나이가 많아서 완전히 필 수는 없었어요. 그래도 최대한 피고 수술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척추가 휘어있는 거다 보니까 딱 붙는 옷 입으면 진짜 몸이 틀어져 있는 게 보여서 저는 수술하기 전에는 맨날 어벙한 후드티만 입고 되게 통 넓은 옷만 입고 그랬거든요. 수술하고 나니까 막 붙는 옷을 입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고 뭐 괜찮은 거예요. 근데 여전히 뒤에 날개뼈 튀어나오고 어깨 높이 좀 다르고 근데 어깨도 많이 들어가고 살짝만 나와 있어요. 진짜 이제는 거의 티 안 날 정도? 처음 수술하자마자는 어깨 높이도 얼추 맞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좀 다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깨 높이도 좀 달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뒤에 병원 가가지고 재활해야 되니까 왜냐면 잘 걸어다니고 허리도 이제 굽힐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사실 아직도 허리는 잘 못 굽히는데 그래서 재활하는 운동도 다 알려주시고 까먹지 않게 종이로 프린트까지 해주시거든요. 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사실 근데 그 위에 써있기로는 매일 아침 저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귀찮잖아요.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는데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허리 수술 1,600만 원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저도 엄청 걱정을 했죠. 아 이거 가격적인 면을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작년 초반에 3월 달에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를 갔다 했잖아요. 근데 거기서도 척추측만증 수술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엄청 비쌌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 큰 병원 가니까 그 제가 갔던 동네 병원의 2분의 1인 거예요. 반값인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여러 병원을 가보시고 비교를 하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어쨌든 병원마다 다르다. 제가 수술한 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여기까지 말해도 되겠죠?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겠죠? 그래서 저는 작년 6월 달에 수술해서 지금 수술한 지 한 8달 정도 됐고요. 수술 후 6개월이 된 2주 전에도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. 저는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재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저도 완전 수술에 정말 대만족하고 척추 측만증 때문에 중고등학교 어린 나이에도 저는 삶의 질이 정말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막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막 자신감도 없고 몸에 대한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고 그런 것도 좀 너무 좀 신경 쓰이고 어쨌든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 극복하고 이제 이번 여름에 정말 제가 입고 싶었던 옷들을 모조리 입고 다닐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끝! 그리고 오늘의 저희 썰도 끝! 제대로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.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다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